전설적인 투자자인 그는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앞서온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월스트리트를 긴장하게 만드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인정하건대 소름이 돋는 주제인 금융시장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추상적인 이론의 프리즘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람의 실제적이고 거의 손에 잡힐 듯한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워렌 버핏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사업에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설에 따르면 거의 심각한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폭풍에 대해 소리치지 않고 대중 앞에서 붕괴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의 방법은 다릅니다. 차가운 계산과 어떤 선언보다 더 크게 말하는 행동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들, 버크셔 해서웨이, 그의 투자 제국이 지금 진정한 불안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버핏은 순수한 구매자입니다. 그는 항상 투자하고 저평가된 진주를 찾아내어 그 가치를 수년간 키우려고 합니다. 논리적이지 않나요? 바로 이렇게 위대한 투자자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모든 익숙한 패턴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트폴리오의 가벼운 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규모의 무언가를 준비하는 체계적인 준비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첫 번째, 가장 명백한 신호들입니다. 미래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보는데 익숙한 사람으로부터의 경고입니다. 이 신호들을 이해하고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 장막 뒤를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나요? 버핏의 보물창고와 그의 전례 없는 매각을 들여다봅시다. 이제 더 깊이 파고들어 이 비정상적인 움직임들을 철저히 분석해봅시다. 버러셔 해서웨이, 주요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버핏이 그의 통제해 모은 현금의 산입니다. 거의 1,9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 금액을 단순히 인식해보세요. 이는 세계 많은 나라의 GDP보다 큽니다. 이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현금 쿠션이며 무서운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크셔가 행동을 시작했을 때 눈에 띄는 가속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주식 판매자로서 특히 2024년 초에 버크셔는 기술 대기업 애플에서 보유한 주식의 약 13%를 매각하며 지분을 눈에 띄게 줄였습니다. 회사는 또한 HP 잉크와 같은 다른 포지션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간 동안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은행에서의 대규모 지분 매각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안은 여전히 큰 포지션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리밸런싱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한 이러한 거대한 준비금을 축적하는 것은 미래의 기회나 충격을 대비한 의도적인 무기고 구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덜 중요하지 않은 점입니다. 2023년과 2024년 동안 몇 분기 연속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구매보다 더 많은 자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추세는 분명합니다. 영원히 사고 보유 철학으로 유명한 버핏이 갑자기 판매자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가 전체 회사를 매각하는 일이 얼마나 드문지 아세요? 그는 2020년에 신문 사업을 매각했고 2019년에 보험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10년 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공개 기업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봄에는 부동산 중개업체 매각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기록적인 현금과 지속적인 매각, 이는 단순히 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대비하는 투자자의 모습을 그립니다. 아마도 과거의 위기 때처럼 세계 최고의 자산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결코 틀리지 않는 예언자. 진실일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신화일까요? 버핏 수준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를 둘러싼 거의 신비로운 아우라가 존재하죠. 60년이 넘는 투자 기간 동안 거의 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되는 사람입니다.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정점에서 60년을 보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무오류성은 오히려 아름다운 전설이며 수십 년간의 성공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심지어 천재들도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의 놀라운 직감,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앞서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그의 평판은 전 세계 분석가들이 그의 모든 움직임, 모든 매매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수준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현재 행동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철학과 상반되는 비전형적인 행동을 시작할 때 이는 가장 고집 센 회의론자들조차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해하셔야 할 것은 버핏은 붕괴에 대한 큰 소리를 치거나 여기저기 예측을 남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의 언어는 행동의 언어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진렵할 때 매수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성장만을 쫓을 때 현금을 모읍니다. 그의 투자 결정 자체가 예측이 되어 종종 놀라운 정확도로 실현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9분기 연속으로 매수보다 매도를 더 많이 하고 작은 나라의 경제 규모만큼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을 때 이것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명성과 그의 역사는 이러한 신호를 최대한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자의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라클 자신으로부터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계에서의 경고 신호입니다. 버핏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위 있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워런 버핏이 봄에 고려했던 한 가지 구체적이지만 매우 상징적인 조치에 집중해 봅시다. 2024년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동산 중개 회사를 매각할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버핏에게 있어 전체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매우 꺼리며 매각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예로는 신문 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에 그전 해에는 보험회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년간의 단일 사례들입니다. 그는 장기 소유와 그가 인수한 회사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제국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봄에 보도했습니다. 2024년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큰 회사 중 하나를 매각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부동산 시장의 플레이어인 에이전시, 이전에는 프루덴셜 리얼티로 불렸습니다. 버핏이 그것을 사서 자신의 이름을 붙이기 전까지는 비록 가장 짧은 이름은 아니지만 버크셔 해서웨이 홈 서비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회사는 전국의 수천 명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합합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에서 운영되는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어디서나 인수, 이것은 부동산 시장의 붐 직전에 특히 팬데믹 이후 더욱 강화된 시기에 매우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버핏은 다시 한번 그의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불안한 신호들 속에서 이 자산의 매각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거의 아무것도 팔지 않는 투자자가 왜 이렇게 큰 사업을 처분하는 것을 고려할까요? 바로 지금인가요? 이런 거래가 논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센세이션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상태에 대한 우려에 기름을 붓습니다. 정말로 버핏이 다가오는 붕괴를 보고 게임에서 빠져나가려는 걸까요? 아직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버핏 같은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 거대 기업을 매각하려고 생각할 때 이는 이 분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만듭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걸까요? 2006년의 유령들. 이 모든 행동을 볼 때 버핏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이 거대한 현금 축적, 그의 신중하고 거의 포착하기 어려운 암시들을 보면 저는 마치 이 영화를 전에 본 것 같은 강한 데자뷰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부드럽게 말해서 그다지 즐겁지 않았습니다. 2006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금융붕괴로 이어진 주택담보대출 위기가 시작되기 1년 전입니다. 그때 워런 버핏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는 매우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체계적으로 돈을 모으고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하지만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그에게 부동산 시장의 상태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이 오늘날에도 할 수 있을 법한 말과 놀랍도록 비슷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대략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판매가 둔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구매된 과열된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판매 둔화, 투기. 이것은 2006년에 말해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었습니다. 그것은 은행, 보험 회사, 전체 금융 시스템을 끌어내렸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 저축,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가 봅시다. 2025년 버핏은 다시 기록적인 현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모호하지만 불안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동산 사업을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요? 정말로 역사가 반복되고 우리가 다시 비슷한 상황의 문턱에 서 있는 걸까요? 이 역사적 평행은 피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고 신호.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역사적 평행은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워렌 버핏도 공유할 수 있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숫자를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숫자는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가장 뜨거운 시장 중 하나인 마이애미를 살펴봅시다. 지금 그곳의 부동산 재고 월 수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는 현재 속도로 모든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판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팬데믹 붐 시기에는 약 한 달이었던 것이 이제는 여러 달로 측정되며 이는 수요의 뚜렷한 감소를 명확히 나타냅니다. 차이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는 판매가 상당히 둔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매물은 쌓이고 있지만 구매자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이애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주택을 구매할 수 없거나 구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금리는 2023년의 최고치에서 다소 하락했지만 2025년 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종종 6, 7% 이상의 범위에 있습니다.
2006년에 버핏이 언급했던 논리를 따른다면 판매 둔화는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맞습니다. 가격 폭락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고 매물이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시장에 남아 있을 때 판매자들은 자산을 어떻게든 처분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러한 지표들, 멈춰버린 판매, 막대한 부동산 재고, 높은 금리.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진정한 적신호입니다. 이들은 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버핏이 옳다면 이 드라마의 다음 막은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롭고 아마도 가장 불안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그의 최근 발언들,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회피, 직접적인 예측을 피하는 것이 어떤 예측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상상해보세요. 경제에 대한 그의 의견이 금값만큼이나 귀중한 버핏, 그에게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뭐라고 답할까요? 2024년 5월 주주총회에서 그는 사실상 직접적인 경제 예측을 피하며 예측의 복잡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명확한 지침을 주거나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붕괴에 대한 큰 소리의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중함과 예측을 꺼리는 태도를 일부 분석가들은 특별한 우려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왜 명확한 평가를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이것은 정말로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기에 그의 잘 알려진 보호주의와 무역 마찰에 대한 우려를 더해보세요. 그에게 때때로 전쟁 행위로서의 관세에 대한 날카로운 발언이 있다고 하지만 그의 공개 연설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버핏과 그의 고인이 된 파트너 찰리 멍거는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며 무역 장벽과 관세의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어떤 결과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단지 붕괴만이 아닙니다. 혁명이 기존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붕괴에 대한 어두운 예감에서 잠시 벗어나 다른 각도에서 상황을 살펴봅시다. 버핏이 그의 부동산 대기업 매각을 고려하는 결정은 단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것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요 원인이 산업 자체에 있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지각 변동에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우리 눈앞에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전통적인 부동산 중개업체는 주로 거래수에 따라 수익을 올리며 각 판매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기술 회사들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레드핀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에이전트에게 수수료가 아닌 고정급여와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고객에게 더 낮은 요금을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전통적인 중개업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또는 로켓 모트게이지를 보세요. 그들은 모기지 신청 과정을 자동화하여 각 단계를 별도의 전문가가 수행하는 일종의 컨베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중개인과 은행 간의 기존 관계를 파괴하고 그들이 고객을 위해 대출자를 찾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XP 리얼티는 에이전트에게 특정 연간 계획을 완료한 후 100%의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100%입니다. 당연히 에이전트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이 모든 새로운 모델들은 버핏의 전통적인 부동산 사업을 덜 수익성 있게 만들고 점점 더 경쟁력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워렌 버핏이 그런 것을 참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악력과 수익성을 잃고 시대에 뒤처지는 회사들을 말이죠. 아마도 그는 이 기차가 떠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전통적인 모델이 기술의 압박에 의해 수명을 다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지금 아직 그 사업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매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말이죠.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위험을 없애지는 않지만 방정식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추가합니다. 완벽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는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야를 조금 넓혀봅시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이 경제적 배경,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봅시다. 결국 버핏의 행동이 아무리 통찰력이 있더라도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까? 그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훨씬 더 글로벌한 과정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고집스러운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으며 목표 수치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비싼 자금은 사업을 억누르고 투자를 지연시키며 같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통해 일반 사람들의 주머니에 타격을 줍니다. 많이 언급되는 경기 침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비자 기대치 그래프를 보세요. 사람들의 재정적 미래와 사업 상태에 대한 신뢰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보통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의 시기에 관찰됩니다.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의 시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 지출과 예산 적자가 상당한 수준으로 경제를 지원했습니다. 어쩌면 몇 가지 실제 문제를 숨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러한 재정적 자극이 줄어들거나 그 효과가 감소할 때 우리는 실제 상황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잠재적인 무역 전쟁을 추가하세요. 가장 큰 무역 마찰과 관세, 그리고 버핏이 경고했던 위험들에 대해 이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글로벌 무역에 대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버핏이 그의 경험과 직감으로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할까요? 그의 현금 축적 행동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가의 전략입니다. 폭풍 속에서 버핏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워렌 버핏은 이러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시기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당황하고 있을까요? 모든 것을 서둘러 팔고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폭풍 속에서 수십 년 동안 검증된 행동 전략이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버핏의 위기에서의 주요 원칙은 인내와 준비입니다. 그는 하락의 정확한 바닥을 예측하거나 일시적인 반등을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합니다. 그는 막대한 현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시간이 왔을 때 행동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시간은 시장에 공포가 만연하고 두려움이 절정에 달할 때 옵니다.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헐값에 매도하여 조금이라도 구하려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버핏은 사냥에 나섭니다. 그의 유명한 문구를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 그는 최대의 공포의 순간을 기다려 최고의 고품질 기업과 자산을 최저 가격에 매입합니다. 그는 2008년에 골드만삭스와 제너럴 일렉트릭스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다른 위기 시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거대한 현금 보유는 두려움의 징후가 아니라 미래의 기회에 대한 준비의 징후입니다. 그는 위기가 위험만이 아니라 거대한 기회의 시기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허둥대는 동안 그는 차분히 세일에서 최고의 상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지금도 그러한 세일에 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불안에 휩싸인 세상에서 침착함, 선견지명, 전략적 인내의 교훈입니다. 두 거인, 두 세계. 버핏 대 머스크 스타일. 우리가 워렌 버핏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침착함, 장기 전략, 신중한 조치, 그리고 투자자 자본에 대한 거의 부성애적인 관심의 본보기를 상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의 접근 방식은 시간이 검증한 고전입니다. 하지만 이 스타일이 현대 비즈니스의 또 다른 거인의 접근 방식과 얼마나 다르게 보이나요? 일론 머스크의? 저는 머스크의 소셜 네트워크 X와 관련된 최근 이야기들, 그리고 모두가 말하는 그의 때때로 엑센트릭한 행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공부한 비디오 중 하나에서는 그의 변신, 소셜미디어에 대한 그의 열정,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주요 남성으로 지칭한 그의 신경망 그룹과의 문제들이 자세히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항상 위험을 감수하고 뉴스를 생성하는 경계에 사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거의 매일, 종종 긍정적이지 않은 뉴스들이죠. 그의 회사인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는 의심할 여지 없이 혁신적이지만 그곳의 위험도 극도로 큽니다. 워런 버핏은 제가 아는 한 그의 공개 발언과 철학에서 항상 이해하기 쉬운 사업, 안정적인 경영, 그리고 과도한, 특히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견고한 기반과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를 가치 있게 여기며 하이프나 미래의 돌파구를 약속하는 회사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와 그의 고인이 된 파트너 찰리 멍거는 투기적 열광과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리더들에 대한 불승인을 여러 번 암시했습니다. 버핏이 비판한 직접적이고 날카로운 인용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머스크에 대한 것이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의 대조가 스스로를 말해줍니다. 버핏은 현금을 모으고 폭풍을 기다리며 머스크는 로켓을 발사하고 원숭이에게 칩을 심습니다.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위험 관리와 사업 구축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철학입니다. 오늘날 버핏의 신중함을 보면서 경제적 폭풍이 정말로 닥친다면 장기적으로 누구의 접근 방식이 더 옳을지 본의 아니게 궁금해집니다. 버핏의 신호는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신호와 행동 암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걸까요? 워렌 버핏? 그것이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나에게, 우리의 투자, 부동산, 미래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버핏은 직접적인 조언을 하거나 지침을 주지 않지만 그의 행동은 매우 심각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황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버핏의 예시가 보여주듯이 이것은 또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냉정을 유지하고 사건의 전개를 주시하며 정보를 분석하고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